허리띠를 졸라매도 벅찬 고물가 시대, 여러분 주머니 사정에 꼭 맞는 맞춤형 재테크 솔루션을 처방해드리는 시간이죠. 세무정 톡톡 상담소 화요일 코너 돈 되는 라디오, 오늘도 한국경제교육원 서형로 원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저도 그렇고 요즘 20, 30대 사회 초년생들에게 재테크가 정말 중요합니다. 관심이 많은데요. 그런 청년들 사이에서 떠오르는 재테크 방법을 오늘 알려주신다고요? 네, 제가 그동안 여러 차례 소액이라도 조금씩 투자 경험을 쌓는 게 청년들이나 사회 초년생들에게 좋다고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청년 시기에 투자를 시작하면 좋은 점들이 많죠. 네. 우선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고요. 또 젊을 때부터 돈 관리 습관을 들이면 금융 사기나 잘못된 투자에서 스스로를 지키는 바른 투자 습관도 생기고요. 또 투자를 실패한다 해도 투자 경험도 자산이 되어서 나중에 더 안전하게 재테크를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요즘은 월급만으로는 원하는 삶을 살기 어렵기 때문에 네. 재테크로 추가 소득원을 만들 수 있죠. 이런 청년 세대의 재테크 입문으로 요즘 떠오르는 P2P 투자에 대해 오늘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자, 그런데 이 P2P 투자 생소한 분들이 많으실 것 같거든요. 어떤 투자죠? 네, 그 P2P 투자는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업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는데요. 온라인 플랫폼인 인터넷 홈페이지나 모바일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자금 제공 목적으로 연계 투자한 자금을 투자자가 지정한 차입자에게 연계 대출을 하고 차입자로부터 회수하는 대출 상환금을 투자자가 투자금에 비례해서 지급받을 권리인 원리금 수취권을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네. 말이 좀 어렵죠. 그래서 설명을 잘 해주신 것 같은데 좀 어렵습니다. 어렵죠. 네. 그래서 조금 쉽게 말해드린다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개인 간 대출 투자를 연결하는 금융 서비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네. 그 우리가 대부업체 뭐 아니면 은행에 대출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이거를 개인 투자자들이 할 수 있는 뭐 상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조금 이제 감이 잡혀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추천해 주실 만큼 왜 요즘 이런 P2P 투자가 뜨고 있는 거죠? 이런 P2P 투자에 청년들이 많이 몰리는 이유는 주식이나 부동산이 초기 자금이 많이 필요한 데 비해서 네. P2P 투자는 몇만 원 단위의 소액 투자도 가능해서 큰 돈이 없는 청년층도 투자 경험을 쌓을 수 있고요.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다 보니 여러 상품에 소액씩 나눠 투자할 수 있어서 리스크 관리가 상대적으로 쉽다는 점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투자 경험이 적은 청년들도 부담 없이 시도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네. 또 같은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비트코인과 주식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주식이나 비트코인처럼 큰 변동성이 있는 게 아니라 연 5에서 10% 수준의 대출이자가 기반이 되다 보니 매달 이자 수익이 나는 투자라는 점입니다. 또 주식 투자처럼 직접 기업을 분석하거나 시장을 실시간으로 보지 않아도 되는 게 역시 장점이죠. 그러니까 정말 뭐 20대 초반부터라도 몇만 원씩 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고, 코인 하면 이제 잠 못 자거든요. 맞습니다. 계속 이제 보고 있어야 돼서,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는 안정적이다.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무정 톡톡 상담소, 오늘 돈 되는 라디오 시간에는 개인 간 대출과 투자를 연결하는 금융 서비스 P2P 투자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문자로 많이 참여해 주세요. 서영로 원장님이 상담도 해드리고 추첨 통해서 5분께는 모바일 햄버거 쿠폰도 보내드립니다. 문자 보내주실 곳은 샵 9730번입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콩 게시판 그리고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사회 초년생들에게는 구미가 당기는 투자 방법 P2P 투자인 것 같은데, 그래도 투자니까 장점만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모든 투자에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잖아요. 이는 P2P 투자에도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는데요. 일단 원금 보장이 안 된다는 점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원금 보장이 안 된다고요? 네. P2P 상품은 또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차입자가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투자자에게 손익이 기속됩니다. 네. 또 부실률에 따라 손실 가능성이 있는데요. 일부 P2P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부실 보상 자금을 마련해 투자자에게 손실이 발생했을 때
일부를 보존한다고 광고를 하고 있지만 일부 상품에만 한정적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손실 보전 금액도 그렇게 높지 않아서 부실 대출 발생 시 투자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원금 보장 안 되고 투자 원금 손실도 있을 수 있다는 점 꼭 알아두셔야겠는데 그런 만큼 어떻게 어느 분야에 투자할지 더 신중해야겠는데요. 맞습니다. 실제 일부 P2P 플랫폼에서는 과거에 사기나 부도 사례도 있었던 만큼 꼭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합법적인 플랫폼을 활용하는 게 좋고요. 네. 특히 100% 안전을 보장한다거나 원금이 보장된다는 업체는 유사 수신 행위 업체에 해당될 수 있으니 투자를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 고위험 상품이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를 위해 분산 투자는 필수이고요. 전체 자산 중 10에서 20% 이내로 투자를 하게 되면 비교적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P2P 상품은 제도권 금융상품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일반적인 제도권 금융상품보다 투자자 본인의 리스크 관리가 정말 중요하고요. 또 가끔 젊은 청년들이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P2P 투자는 고위험 상품이기 때문에 대출을 받아서 투자하는 건 절대 안 됩니다. 예, 금융위원회 등록된 합법적인 플랫폼 이용하고 전체 자산에서 한 1-20% 이내 그리고 대출 받아서 하면 안 된다. 네, 맞습니다. 네, 이 정도 주의점이 있습니다. 또 말씀하신 고위험 상품 중에 대표적으로 이제 부동산 PF 자금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부동산 PF 자금에 대한 P2P 투자도 있습니까? 네, 당연히 있습니다. 네. 부동산 PF 상품은 빌라 등의 건축 자금을 미리 대출해주는 계약에 투자하는 상품인데요. 여기서 특이점은 정상적으로 건축이 되고 분양이 되어야만 담보가 생성되는 상품입니다. 예를 들어서 P2P PF 투자를 했는데 처음에 땅에 대해서 담보를 잡았을 때는 땅에 대한 가치가 그렇게 크게 높진 않잖아요. 네. 그래서 건축물이 생기고 나서 분양이 되어야지 비로소 이 담보의 가치가 올라가는데 특히 미분양이 발생하거나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이 제한될 경우에는 투자금 상환 지원이 마련되지 않아서 대규모 장기 연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서 주의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투자 결정 시 담보권이나 선우순위 여부 그리고 건축물 대상 지역 등을 확인하고 P2P 업체가 공사 진행 사항을 홈페이지에 상세히 공시하는 업체인지 확인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PF P2P 투자 시 여러 상품에 분산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채무 불이행 시 변제 순위나 LTV 비율 그리고 상환 재원 확보 여부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부동산의 사업성도 잘 판단해야 되겠죠. 부동산 시장 상황 변화에 따라 적정 분양가도 떨어질 수 있으므로 상품 투자 시점에 부동산 경기 전망이나 해당 사업장 인근의 최근 분양률 등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예. 근데 앞서 말씀하셨듯이 이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닌 상품이 있으니까 어떤 P2P 업체를 찾아야 될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P2P 금융상품은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예. 대출 차입자가 만기에 상환을 하지 못하면 투자원금 전체를 돌려받지 못하게 됩니다. P2P 업체, 즉 온투업자에게 기책 사유가 없는 이상 투자 손실은 전부 투자자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상품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투자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업체가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만약에 무등록 업체를 이용하면 해당 업체의 위법 부당한 행위가 있더라도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련한 법률인 온투법에 따른 투자자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꼭 등록 업체인지 확인해야 하고요. 또 온라인 카페 등을 통해서 P2P 업체 평판을 확인해 볼 필요도 있는데요. 현재 P2P 업체는 금융관련법상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금감원의 검사 대상 기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급하게 투자하기에 앞서 투자자 카페 등에서 P2P 업체의 연체 발생 사실이나 아니면 투자 후기 그리고 상품 자료 등을 분석해보고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과도한 리워드 제공 및 이벤트 업체는 투자에 각별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투자를 했다가 후회해서
뭐 빼거나 중도 해지를 할 수는 있습니까? 투자 모집이 완료된 P2P 금융 상품의 경우는 은행의 예금 등과는 달리 투자자의 중도 해지가 불가합니다. 그래서 P2P 투자는 여유 자금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투자 전 충분한 고민을 한 후 투자를 결정하는 게 좋습니다. 다만 투자자는 투자금 모집이 완료되기 전까지 연계 투자 계약 신청을 처리할 수 있으며 모집 완료 후에는 전문 투자자 등에게 제한적으로 원리금 수취권 양도는 가능합니다. 예. 자, 여전히 또 생소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이고 방금 전에 한 1, 2분은 저희가 주의할 점만 얘기를 해드렸기 때문에 다시 한번 P2P 투자의 이 장단점을 간략하게 좀 정리해 주신다면요. 너무 단점을 얘기를 했는데요. 근데 사실은 장점도 많습니다. 네. 먼저 장점으로 P2P 투자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개인이 직접 개인이나 기업에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투자 방식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은행의 예적금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초기 자금이 적어도 참여할 수 있는 소액 투자가 가능한 상품이란 점, 그리고 이로 인해서 돈을 빌려가는 사람인 차주를 여러 명이나 여러 프로젝트로 분산 투자할 수 있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것도 장점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다양한 분야인 부동산, 그리고 기업 운영, 개인 신용에 투자할 수 있다는 점과 온라인 플랫폼에서 간단히 투자가 가능하며 모바일 앱으로 관리도 쉽게 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고요. 네. 하지만 반면에 또 한번 얘기를 드리지만 은행 예금과는 달리 예금자 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요. 그래서 원금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차주가 돈을 갚지 못하면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요. 일부 업체가 불투명하게 운영하거나 사기성 영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플랫폼 자체가 폐업하면 투자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는 등 플랫폼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만기까지 기다려야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등 투자한 금액을 중도에 회수하기 어렵다는 점도 주의해야 할 점이고요. 이로 인해서 비상시 돈이 급하게 필요할 때 문제가 되겠죠. 아직까지 제도적으로 조금씩 보완되고 있지만 아직 은행과 정거사 같은 강력한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안전망이 부족합니다. 네. 또 이자 소득에 대해 15.4%의 세금이 부과된다는 것도 부담이죠. 이런 점들을 충분히 체크하고 투자하셔야 됩니다. 네. 자, 아무래도 이 P2P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부동산 관련 투자를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이 부동산 관련 P2P 관련해서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 어떤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먼저 가장 많이 투자하는 부동산 PF 대출 상품부터 정리하자면 상한 순위는 후순위가 대부분이고 모집 금액이 커서 여러 회차로 나눠 분할 모집하기 때문에 반드시 투자 시점에 부동산 경기나 사업장 인근 지역의 분양률 등 최신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말을 다시 정리를 하자면 네. PF 부동산 대출 상품 같은 경우에는 토지 사업을 구성할 때부터 토지의 땅에다가 사업을 팔 때 이때까지 PF 자금을 계속 대출을 모집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기간에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진행상을 보고 투자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고요. 네. 두 번째는 부동산 담보 대출 상품인데요. 상품의 특성상 LTV 담보 인정 비율이 이제 중요합니다. LTV 비율이 100%에 가까울수록 리스크가 커지기 때문에 이걸 기준으로 체크하는 게 좋고요. 네. 또 아파트 등 담보 가치를 산정할 때 최신 자료를 활용하였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동사담보 등의 기타 담보대출인데요. 감정평가서가 없는 경우 가치평가 방법을 살펴보고 보수적으로 채정되지 않은 상품은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차입자가 개인인 신용대출 상품인데요. 네. 차입자의 특성상 상환 능력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잣대로 평가할 수 있는 신용점수가 중요합니다. 대출 및 연체 기록 등을 통해서 대출 및 정상 상환 이력이 많을수록 차주의 상환 능력 및 상환 의지가 높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차입자가 법인인 신용대출 상품인데요. 신용 등급 그리고 재무 해당 자료 등을 꼼꼼히 살펴서 해당 업체의 채무 변제 능력을 잘 보셔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어음매출 채권 담보 대출 상품이 있는데요. 이 상품은 차입을 하는 자와 상환을 하는 자가 다른 것이 특징이기 때문에 상환 의무자가 상환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차입자로부터 상환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하고 채권 양도 통지 또는 승낙 절차를 거쳐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구비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네. 자, 오늘 돈 되는 라디오에서는 온라인 투자 연계금융인 P2P 투자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문자 보내주시면 서영로 원장님과 함께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빨리빨리 보내주세요.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다비치의 파리파리.
나비채 파리파리 듣고 왔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3789 쓰신 분, 돈을 빌린 사람이 이자나 원금을 못 갚으면 이 P2P 투자한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담보가 있나요? 네, 기본적으로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상품입니다. 좀 전에도 예금자 보호법에 보호를 못 받는다고 했는데, 근데 예전보다 이 P2P 업체 환경들이 많이 변해서 지금 온토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플랫폼에 따라서 손실이 발생했을 때 법무적인 비용을 지원해서 받을 수 있는 형태로 하는 플랫폼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확인해보고 이거 투자하는 방법도 괜찮다고 봅니다. 네. 6864님은 그러면 어느 정도의 여유 자금으로 투자를 하는 게 좋을까요? 개인적으로 내 자산에 좀 전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10% 정도, 만약에 내가 네. 1,000만 원의 여유 자금이 있다면 100만 원 정도의 자금을 가지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투자하는 게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1421님은 전에 지인이 P2P 투자로 손해를 좀 크게 봤는데 지금은 제도권에서 이루어진다니까 위험성이 줄어들었다고 봐도 괜찮을까요? 네, 많이 줄었고요. 개인적으로 제가 얼마 전에 모 플랫폼에서 하나 상품을 봤는데요. 서초구 방배동에 네. 장사하는 가게를 대상으로 펀딩을 진행해서 이제 돈을 빌려주고 받는 이자를 받는 상품인데요. 이런 상품 같은 경우에는 내가 가게를 확인할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제가 그 지역에 살고 있다면 어떤 가게가 잘 되는가를 보고 좀 더 안정적인 투자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방금 전에 또 6205님이 P2P 투자할 때 어느 정도 기대 수익률을 예상하면 적당할까요? 이런 질문 주셨습니다. 오늘 하려고 했는 말들 중에 제가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한 플랫폼 회사의 올해 기준 세전 평균 수익률을 말씀을 드리면 약 6에서 12%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방송에서 너무 어차피 투자 상품이고 생소하다 보니까 일단은 위험성에 관한 얘기만 조금 많이 강조를 했었는데요. 실제적으로 아주 간단하게 생각을 해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그런 곳이 은행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조금 나쁜 쪽으로는 뭐 사채업자들도 있는데 이 P2P 투자는 간단하게 우리 같은 일반적인 시민들도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만큼 위험하지는 않고 그리고 네. 은행 이자보다는 좀 더 높은 이자를 가져갈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주식이나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정말 심하잖아요. 그래서 좀 더 안정적으로 가지고 가시는 투자 상품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상환 방식도 네. 만기에 뭐 6개월이나 12개월 이후에 만기에 일시적으로 받는 상품도 있고 이자를 매달 받으면서 만기에 또 상환금을 받는 상품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잘 활용한다면 돈을 굴리고 그리고 투자 상품을 익혀나가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분명히 이제 장단점이 확실한데 오늘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주의점만 잘 확인해 보고 투자하면은 또 쏠쏠한 재미 보시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자, 참여해 주신 분들 중에서는 추첨 통해서 햄버거 쿠폰 보내드리니까요. 방송 끝나고 홈페이지에서 당첨자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소개해드린 P2P 투자 예금자 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원금 보장 안 되고 투자 원금 손실도 있는 그런 재테크 방법이니까요. 투자하실 때 꼭 신중하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세무정 톡톡 상담소 돈 되는 라디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서형노 한국경제교육원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